요 부분이 더 있는 거죠. 요 부분이 13인승은 이제 요게 없는데 요게 한 65cm 되는 거죠. 네,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린이 보호차 개조 업체 윙윙 시스템즈를 방문해서 르노 마스터버스 15인승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순정 모델과 다른 점은 어린이 보호 차량 법규에 맞는 장치들을 다 갖추고 있고 또 반자동 변속기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르노 마스터 13인승 버스 영상 시승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탔던 차와 이제 같은 업체에서 개조를 한 변속기입니다. 오늘 잠깐 이동하면서 처음에 후진하면서 차를 돌릴 때는 확실히 차체 길이와 휠베이스 모두 650mm 더 길거든요. 그 차이가 확실히 와닿았는데 일단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앞에 풍경은 13인승과 같기 때문에 뒷공무니를 좀 잊고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뒤쪽이 더 길다 보니까는 지금 사람이 적재한 짐이나 사람이 없는 상태로 주행할 때 13인승보다 조금 더 뒤가 덜 튀는 것 같아요. 꾹 눌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승차감은 상대적으로 더 낫네요. 네, 바로 마스터버스 15인승입니다. 이 차 지금 차체 길이가 6225, 6.2m가 넘습니다. 그래서 13인승과 비교하면은 65cm가 긴데 정말 특이하게 앞뒤 오버행 똑같고 휠베이스도 딱 65cm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닥스훈트처럼 허리만 쭉 늘려놓은 버전이죠. 그래서 앞에 앞모습은 똑같은데 이제 옆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길이 차이가 한창합니다. 요 부분이 더 있는 거죠. 요 부분이 13인승은 이제 요게 없는데 요게 한 65cm 되는 거죠. 그리고 15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항상 차폭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완전하게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개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조를 했는지는 이따가 또 윙윙 시스템의 대표님 만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운전해 보니까는 타기 전에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13인승보다 더 길다니까. 근데 막상 몰았을 때는 이제 운전하면서 금방 뒷공무니를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공영 주차장 주차칸에 넣으면은 네, 앞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상당히 큰 차입니다. 그만큼 더 넉넉한 공간으로 더 학원생들, 어린이들을 쾌적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대형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몰 수 있는 차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솔라티 15인승과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거의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차로 개조하게 되면은 자동문과 발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기게 되면 문이 열리면서 발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고요. 또 이 문이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는 끼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딪히게 되면은 자동으로 멈춰서 열리는 이런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 구성이 앞에 일단 3명이 앉습니다. 운전석이 있고 동반석이 2인승 벤치 시트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좌석 같은 경우는 앞뒤 슬라이드나 뒤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13인승 같은 경우는 3열 좌석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는데 15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2열과 1열로 나눠 갖고 이 중간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나들기가 한결 편안하고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고 공조장치가 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인승은 저쪽 앞에 공조장치 구멍 6개가 그 구멍을 통해서 이 뒤를 전부 다 냉방을 시켜야 되는데 좌석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좀 더 골고루 시원한 바람을 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뒷좌석은 13인승과 마찬가지로 4개가 쪼르륵 붙어 있는 벤치 시트입니다. 스타렉스 12인승 이거는 보조 좌석을 모두 폈을 때 앉을 수 있는 정원인데 이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받침까지 충분히 어른까지 지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좌석 크기로 승차 정원을 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법규상 어린이 보호차는 이 등받이 높이가 71cm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순정 상태 그대로 그 규정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스타렉스 대비 장점은 넉넉한 차고입니다. 실내고가 워낙 높아서 웬만한 성인들은 크게 몸을 구부리지 않고 숙이지 않고 선체로 지나다닐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네,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팔걸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시트벨트는 어린이 보호차는 3점식이 오히려 목졸림을 유발할 수 있어서 2점식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데, 마스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좌석 3점 시트인데 이걸 다시 2점식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법규를 맞추기 위한 거라 좀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공간은 시트 자체가 일단 바닥 플로어에서 굉장히 떠 있기 때문에 발 공간이 충분합니다. 시트 간격은 좀 좁지만 발을 충분히 앞으로 뻗을 수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느끼기 어렵고요. 이 바닥에 이런 구멍들이 이제 뜨거운 바람, 히터를 내보내주는 구멍입니다. 따로 송풍구와 실내등이 있는 게 13인승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13인승과 같습니다. 개념이. 사실 이제 이 차가 본고장 유럽에서는 어린이 보호차 용도보다는 소규모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탑승 인원만큼의 어느 정도 캐리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13인승보다 오히려 트렁크 공간은 좀 좁은 것 같네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네,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13인승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룸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 저 뒤에 트렁크 도어가 상당히 멀리 있다, 이 정도 차이만 있고,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하기 전에는 실은 길이를 좀 체감하기 어렵고요. 네, 그래서 부분 변경하면서 가장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실내입니다. 이전에는 좀 과연 이걸 다 쓸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좀 배치된 느낌이 있었는데 한결 좀 간결하게 정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도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예전엔 그냥 그 우레탄 같은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음각으로 파놓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6단 수동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직렬 4기통 2.3L 디젤 트윈 터보로 163마력을 냅니다. 그래서 163마력으로 2차 공차 중량이 2.5톤이 넘는데요. 끌 수 있을까 싶지만 이런 거 몰아보면은 디젤 엔진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장치는 여기서 켜고요. 그리고 뭐 바람 방향 조절하고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요, 경고장치.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주는 기능은 없고, 차가 워낙 좀 폭이 있다 보니까 차선 밟으면 이제 경고를 해주죠. 이거 있는 것만으로도 내 차가 중앙을 달리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시동 꺼고 멈췄을 때 끄고, 이 스위치, 끄는 스위치, 스타트 스톱 오프 스위치가 있고, 이거는 아마도 그 그립 컨트롤 같은 기능 같아요. 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마찰 계수가 좀 낮은 노면 달릴 때 최대한 구동력을 살려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시동 히터입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보면은 이제 법규들이 계속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규는 어린이 보호 차량은 비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틴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틴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운행 기록계, 이걸 이제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기록계는 통신 요금이 따로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의무화 규정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초기다 보니까는 여러 업체들이 프로모션을 하면서 1년치 통신비는 좀 면제를 해주는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 가격이 한 10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편차는 있겠지만, 일반 자동차와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추가된 버튼인데, 누르면 뒤에 슬라이딩 도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때 여기에 자동적으로 어린이 정지라고 써 있는 그 판이 운전석 도어 쪽에서 이렇게 스르륵 나오게 되고요. 닫으면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울들, 보조 거울을 많이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범퍼 앞을 바로 지나가는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 거울들이 달려 있고요. 장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 밑에 이렇게 볼록 거울을 달아놔 갖고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시야 확보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품질은, 자, 이 차가 뭐 4천만 원 후반대 차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는 상용차입니다. 상용차의 특징은 쉽게 변질되거나 망가지지 않고 처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그러니까 좀 수수하고 밋밋하지만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구성을 해놔서 처음에 보면은 이거 뭐야, 너무 좀 심심한데 이럴 수 있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업무용으로 터프하게 쓰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신경 안 쓰고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큰 만큼 선바이저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기아 레이처럼 따로 선반이 있어 갖고 물건을 넣어 놓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다 넣어놓으면 영영 못 찾죠. 여기도 뭔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도 있고 구형은 더 많았어요. 이건 이제 주기하는 스위치인데 다른 기능이 있었겠죠. 그리고 변속기는 뭐 꾸준히 그 르노 삼성에서도 연구소에서도 반자동 변속기를 유럽에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로 테스트를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도입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싱글 클러치 변속기 특유의 이 가속할 때 이질감, 이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너무 걱정해서라고 합니다. 푸조 MCP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은 이렇게 알아서 애프터마켓 나와갖고 반자동 변속기를 많이 달고 있는데, 실은 르노에서 달아주는 변속기나 호주나 이런 지역에 판매하는 변속기나 지금 반자동 변속기나 뭐 크게 느낌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런 버튼을 눌러야 되는 수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는 이것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QM3 서랍형 수납 공간,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요 앞좌석 동반석과 붙어있는 좌석은 이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시트도 직물로 되어 있고 옵션으로 인조가죽 커버를 씌울 수는 있습니다. 그 르노에서 순정으로 제공하는 옵션이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뭐 별로 이렇게 막 만지고 뭐 누르고 이럴 건 별로 없고, 요것도 이제 옵션으로 르노에서 주문할 때 LED로 또 옵션을 달 수가 있는데, 이 가장 기본형 모델인 그냥 전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저희는 다시 윙윙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또 대표님과 함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조됐는지, 또 어린이 보호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차선 4개면 너무 기분 좋게 돌고 3개는 못 돌아요. 3개는 중간에 후진 한번 해야 돼요. 출발하는 강도 세팅 딱 좋네. 윙윙 시스템에 방문을 했고요. 김영배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르노 마스터가 이 어린이 보호차를 개조하는 데 있어서 이 베이스로 장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국내 시장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왜소하지가 않고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 뭐 타차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성인들도 서서 이렇게 다니다시피 넓고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이 차는 제주 전차거든요. 네. 위에 있는 지붕을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위에 경광등 제일 기본입니다. 네. 외부에 표현을 해주는 등, 이쪽 운전석 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전기판, 이제 조우석 쪽에 가시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발판, 이 발판이 이제 원래 제일 기본적인 세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뀐 게 어린이 안전벨, 그 다음에 운행 기록 장치, 그 다음에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추가로 더 갖춰져 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뒤에까지 와서 확인을 다 하고, 여기에 보면은 벨이 있습니다. 저 벨을 터치를 하면 그 크락션이 꺼지죠. 뒤에도 똑같이, 왜? 경광등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스포일러에 내장된 경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가 인증을 받은 업체고요. 자가 인증은 차를 저희가 내부랑 모든 베이스를 저희가 손을 내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자가 인증을 받는 업체고요. 누적 대수는 뭐 지금 한 2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 르노 전시장 가서 마스터를 사서 개조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윙윙 시스템에서 차를 구매가 가능한 거죠? 예, 예. 금액은 지금 기존 베이스에 네. 이제 비해서 그 시스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한 25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차 가격에 250만 원 정도. 예, 예.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자동문이라든가 네. 스포일러라든가 이런 건 이제 따로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 가격이 그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취재 또 협조해 주시고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사는 강신원입니다. 예, 여기 초중고등학교 보습학원의 운전기사입니다. 르노 마스터와 현대 스타렉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르노 마스터를 더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숙련이 안 돼서 조금은 망설였는데, 완전히 마스터가 된 후는 스타렉스보다는 안정감인가 모든 게 있어서 이걸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학원 스케치를 따면 한 3시간서 뭐 3시간 반, 4시간, 때로는
경우에 따라 그렇게 하고 거리는 약 50에서 60km 운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50에서 60명 정도 등하원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는 광주 시내 조금 이제 이면도로 쪽에 이제 그 빌라촌이 많죠. 주로 이런 골목길을 주로 아이들을 집 앞에 쪽에서 픽업해 오죠. 한 2달, 3달 되고 나니까 현대 스타렉스랑 뭐 크게 느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운전하기가 안락하니까. 운전하실 때 피로가 덜하신 거예요? 덜하죠. 저거에 비하면 2분의 1 정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운전자들이 편하게 돼 있습니다. 첫째, 승차감과 그 힘이 같이 저는 동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석에 앉으면은 사각지대 없이 커버할 수 있는 차다 보니까 더 선호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이 실내 들어와서 실제 운행하고 생활이 차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첫째 쾌적하고 여기에 만족감을 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좀 무시동 시토가 좀 팬에서 나오는 그 편인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운전하는데도 소음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좀 신경이 많이 가는 느낌입니다. 특별하게 뭐 운전할 때 뭐 애로당하는 거는 이 차 크기에 비해서는 크게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새 차라고 해서는 아는 것도 있지만 저 스타렉스 타다가 마스터를 한번 타고 나면 저 스타렉스를 안 타려고 합니다. 스타렉스로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20분이 걸린다 학원에서 35분, 20분 배가 나도 이거를 선호합니다. 왜? 롤링이 없고 첫째 승하차 할 때 서서 이제 뭐 구부지거나 부자연이 없다 보니까 이 차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도 그거를 처음에 굉장히 갸우뚱했어요. 막상 운행을 해 보니 저도 늘 대비를 해서 주유를 하고 체크를 하고 보면은 큰 차이는 안 느낍니다. 한 달 기준을 제가 뭐 통상 내지는 않지만 5만 원을 놓다. 같은 스타렉스 5만 원, 마스터 5만 원을 놓고 봤을 적에는 저것이 5일을 간다 하면 이것은 4일을 조금 넘지 않나. 5일까지는 무리하고 4일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스타렉스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나와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스틱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혼란스러웠었죠. 이 반자동으로 나왔을 때는 자동 기어나 거의 같다고 보고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스틱 했을 때와 차이는 엄청나죠. 기사들의 그 안락함, 그 운전하면서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이제 이 핸들에 이제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지금 성인용으로 나오니까 이 운전석 이렇게 뒤에 룸 이렇게 백미러를 보면은 성인은 이 머리 위가 두상 위로 이제 보이는데 크지 않은 학생들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보면서 의식적으로 백미러를 봐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감지가 덜 됩니다. 운전석 높이도 지금 꼭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니고 등받이 높이가 한 10 정도나 나름대로 내려섰으면 안전관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여기도 후방 카메라가 이 차체에도 달려 나오는데 좋은 성능을 달아도 후방 카메라 위치 옆에 번호판 비춰주는 그 등이 있습니다. 작은 등이. 그게 그 렌즈가 볼록 렌즈로 돼 있어가지고 전구의 빛이 블록에서 비쳐서 여기가 한쪽은 잘 안 보입니다. 후진할 때는 아주 그것이 제일 햄피티입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르노 마스터버스 1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 통계에 따라서 좀 수치는 들쭉날쭉하긴 한데 대략 11만 5천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량이 1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를 기준으로 기존에 운행하시던 현대 그레이스 15인승이나 기아 봉고3 15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폐차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승합차의 선택지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가운데 르노 마스터에 대해서 너무 큰 거 아니야? 운전이 어렵지는 않을까? 그 가격 차이만큼의 가치를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찾아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